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금요일이네요. 이 11월도 거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올해 2018년도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달 말에 있을 G2 양자 정상회담 그리고 12월에 FOMC 회의 이 두 가지 이슈에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경기와 업황, 기업 실적, 그리고 금리와 환율, 이들 변수들이 과연 내년에는 어떤 방향을 가리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코스피가 2,600포인트 선에서 올라갔을 때는 3,000포인트 선이 가시화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주식시장은 그 반대로 고전했습니다. 3,000포인트를 돌파한다는 데 대한 믿음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기업 이익의 사상 최대치 경신,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또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화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현실화됐습니다. 하지만 악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삼켜버렸죠. 자, 지금 4가지 놓여져 있는 악재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 과열되고 있고 미 연준의 정책의 정상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 이익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과 수급 환경이 악화됐다는 점, 이 4가지가 우리 주식시장을 2,000포인트 아래로 떠밀어버렸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내년 주식시장 전망에서 이 4가지 악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희망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제적인 가격 조정으로 나타난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꼽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할인, 리프라이싱은 이제 모두 끝났을까요? 이제는 이거 좀 꺼내봐도 괜찮을까요? 우리 주식시장 낮은 PER과 PBR, 여기에 우리가 고개를 끄덕여 봐도 괜찮을까요?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현재 저항을 느끼고 있는 2,100포인트 선, 이 선은 12개월 예상 PER 기준 8배 수준, PBR 기준으로는 0.9배 내외 수준입니다. 최근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행렬이 이어지면서 수급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연말 기준 PBR 1배 수준은 바로 2,350포인트 선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내년도의 코스피 밴드 상단을 2선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관점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이죠. PBR 1배 수준을 상단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2008년 리먼 사태 때 당시 PBR 저점이었던 0.8배 수준 1,850포인트를 내년도 지수 하단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년 2분기까지 지수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다가 2분기에 분기점을 마련해서 그 이후에 상승 추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신한금융투자에서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내년도 주식시장에 놓여 있는 기회 요인과 경계 요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끌어내릴 경계감은 이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 그러니까 재정정책의 부작용이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 통화정책에 대한 긴축에 대한 경계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세계 경기 회복이 미진하고 기업 이익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들을 경계감으로 꼽고 있고요. 지수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기회, 바로 이것입니다. 높아진 이익 레벨과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 배당 성향 상승과 자사주 매입 가능성, 그리고 펜스 부통령도 얘기를 했죠. 바로 내년 1월 1일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 2차 회담을 할 것이고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완화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신성장 산업인 2차 전지와 바이오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것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순이익과 주가의 괴리도가 아주 상당히 벌어져 있어서요. 현재 사상 최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 이후에 현재 회색 그래프와 또 파란색 그래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가 회색 그래프 아래에 놓이면서 사상
최대 수준의 이익과 주가의 괴리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기준 순이익은 142조 원이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3분기까지 실적을 감안했을 때 올해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5%에서 6%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체 기업 순이익은 145조 원에서 150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도 지난해 코스피 기준 18.6%에서 올해 20.2%, 내년에는 20.5%로 점차 상승하게 될 전망인데요. 내년 주식시장이 각종 경계 요인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과 배당을 보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게 된다면 PBR 1배 수준인 2,350포인트 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증권가의 전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과연 어떤 산업이 성장의 가속도가 붙을까요? 앞서서 신성장 산업으로 국내에서는 2차 전지 바이오가 꼽혔는데요. 월갈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포럼에서 나오고 있는 내년도 산업 전망인데요. 첫 번째로 아이템은 스마트 카메라입니다. 자, AI 스피커보다 AI 카메라의 용도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프라이버시를 좀 걱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 카메라를 원할 것이며 2020년까지 미국 가정의 절반 이상이 AI 카메라를 보유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또 엄청난 성장을 보일 산업으로 스포츠 베팅과 전자상거래, 게임과 음악을 꼽았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내년도에 분기점을 마련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오프라인 소매업을 넘어서는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페이스북과 텐센트, 애플이 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과 음악은 전 인류의 공통 분모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어릴 적부터 많이 했고 흠뻑 빠져있던 경험이 있는 그러한 콘텐츠들이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그 시기마다 우리가 즐겨 썼던 게임과 음악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즐거움과 추억, 설렘, 감동을 소환해 줍니다. 또 매일 언제든지 손쉽게 반복할 수 있게 되었죠. IT와 결합하면서입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이 산업, 게임과 음악은 앞으로 계속해서 고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변하지 않는 가치를 주는 것에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듣고 게임을 하고 쇼핑을 하고 또 스포츠의 승부를 즐기고 사진과 영상으로 추억을 남기고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가지게 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매일 하는 그 행위 속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조금 가미해서 캐치한다면 고성장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큰 의미와 변화를 담으면서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 그리고 몇 년 동안 주목받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턴 어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이렇게 강력한 힘을 숨겨둔 종목을 오늘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